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증시는 살벌하게 망가진 줄 알았으나 유럽 세션 마감하자마자 반등을 시작하여 스트레이트의 V 반등으로 종가 고가 마감을 하였고, 특히 나스닥은 지난 6월 29일 이후 세 차례 바닥을 형성하고 급반등했는데요. 증시 반등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로화를 포함한 비달러가 박살이 났고, 또 원자재가 농산물이며 귀금속이며 산업금속이며 에너지까지 모두 다 박살이 났죠.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아시아 세션이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나스닥 선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거 갭 상승 나오겠는데 싶었습니다. 갭 상승에 외국인들은 초반 20분 동안은 현 선물 매도를 퍼부으며 시장을 아래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강력한 현물 매수를 시작하자 지수는 1시간 만에 310선을 강하게 돌파했는데요. 이후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기관이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서 결국 오후장에서는 선물 매도자들이 손절매를 해서 종가 고가는 아니지만 310선을 코앞에 둔 채 마감하게 됐는데요. 엊그제 오후에 301.80을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선물 9포인트가 올랐죠. 시장이 상승해서 변동성이 죽기는 했지만 행사가를 여러 개 오가는 상황에서 해지 없이 버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그동안 물렸던 310에서 320 구간에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 잔존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310선에 안착한 뒤 하루 이틀 개긴다면 318선까지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기나긴 어둠이 터널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선물 베이시스는 내내 콘텐고를 보였어요. 특히 외국인이 11시 20분 이후에는 선물 매수를 매도로 전환하고 오후장 들어서 선물 매도를 더 키워서 순매도 4천억 가까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를 끝까지 유지하니까 시장이 따라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현물 시장이 매수 압력이 선물 매도 압력을 이겨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간이 저점권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오늘 지수가 1.6%를 상승한 동안 개인이 주식을 4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하루에 개인이 1% 정도 오르면 한 최소 5천억 정도를 주식을 매도하곤 하는데 지금은 1.6%가 올랐는데 개인이 주식 매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개인이 신규 매수를 할 여력도 거의 없고 반등이 나와도 손실을 복구할 때까지는 한참 더 올라야 하므로 매도를 내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이 구간은 지금 매물 공백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318선 이상에선 또 어마어마한 매물이 쌓여 있어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등 아직도 시장이 감내해야 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는데요. 시세라는 것은 원래 이렇습니다. 공포에 싹트기 시작해서 불확실성을 먹으며 자라나고 희망이 생길 때 만개하고 그리고 탐욕에 사그라지게 됩니다. 다 오른 상황에서 시장 오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죠. 트레이더라면 얻어맞을 구간에서는 얻어맞고 또 공격할 구간에서는 공격하고 작전상이 됐던 패배에서 후퇴하든 후퇴할 때는 또 사정없이 포지션을 조지면서 후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맞추고 또 어떤 날은 또 못 맞추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교양 없게 델방풀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자,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들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아닌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1,0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1,000억 매수에 시장이 1.6%가 상승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1.6% 상승을 시키려면 최소 3,500억에서 4,000억씩은 비차익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숏 커버링성 상승이라고 하면 숏이 청산 물량 대비 상승 시세가 커서 누적된 숏을 지금 많이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청산을 1,000억 정도 하는데도 1.6%가 온다. 그럼 나중에는 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콜옵션 간말을 살리면 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시장이 횡보기에 들어가서 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더 주게 돼요. 그러다가 재차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는 콜옵션 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좀 잘 봐야 되고요. 참고로 외국인들은 지난주부터 또 합성 선물 매수 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해보면 오늘 달러원이 이 1300원 강하게 돌파해서 이게 무슨 IMF 외환 얘기냐 아니면 뭐 리먼 사태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원화는 연기금을 포함한 내국인이 해외 자산 매입이 지금 2년 내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조적으로 지금 원화는 한 뭐 1,400원 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 기업이랑 이 조선업체의 환해지성 달러 매도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1,300원을 틀어 막았어요. 또 연기금도 이 1,300원대에서 해외 자산에 대해서 달러원 매도 해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공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환율 보고서 그 US 재무 보고서에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우리 한국이 직접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조작국으로 찍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300원의 그 캡을 씌워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젠 이 3분기가 됐잖아요. 그럼 3분기 들어서는 이제 달러 매도가 쫙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등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원이 1,300원 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 원화가 박살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원화가 연중 신저가 갱신했죠. 근데 외국인이 주식 매도 없었어요. 오히려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이게 숏커버라고 보긴 하지만 원화를 뭐 1,350원, 1,400원 보고 주식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아시아 세션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개장 초 니케이 선물이 튀면서 11,720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장중에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스닥 선물은 11,600선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리고 구리 같은 상품 가격도 상해 금속거래소 열리고 나서 강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면서 먼저 통화시장에서 유로화가 강하게 부러졌죠. 유로화 무너지고 금도 무너지고 구리도 무너지고 천연가스도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기름은 오후 5시 20분까지는 난 잘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증시가 계단식 하락을 시작하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미국 천연가스 말고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가 윗골이 쫙 만들면서 밀리기 시작하자 결국 기름도 이 110달러를 깨고 무너지게 됩니다. 유럽 증시 하락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뽑아보면 그 라인메탈 에이지라는 이 독일이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실적을 까보니까 기대 이하가 나올 것 같다는 이 도이치뱅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12%가 하락을 했어요. 요게 이제 라인메탈 차트인데, 잘 보면 이 쌍봉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세션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다가왔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정작 유럽 세션에서 두 국가 정상은 강력하게 휴전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 원인은 휴전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인메탈 차트 보면 6월 내내 이제 위태위태했습니다. 올라가려면 얻어맞고 올라가려면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죠. 자, 그런데 농산물 가격 다 빠졌죠. 그리고 유가도 120달러에서 110달러 내려와 있는 선에서 구리 같은 거 산업금속 얘네들도 8,00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방산업체 주가는 아직도 이 고가권에서 움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네들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하면서 숏들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미국 세션 들어와서 얘네들 이게 다 부러지니까 로키드 마틴, 뭐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너믹스 같은 방산업체들 죄다 쳐맞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 이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러니까 유로존이 민낯이 공개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로존이 뭐 무기도 밀어주고 동맹도 강화하고 다 함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등 외견상으로는 뭔가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결속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한 척하고 뭐 구닥다리 무기 주거나 불발탄 주거나 내 밥그릇 챙기게 바빴죠. 또 대러 원자재 수입 관련해서도 뒷구멍으로 호박씨 갖는 많았죠. 몰래 수입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나는 안 돼, 내 쿼터는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나토도 그렇지만 ECB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편화 위험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7월에 25bp, 9월에 50bp, 뭐 75bp,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유로화의 하락이 이 오늘 하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부러지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한동안 1.05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 달러 패리티, 그러니까 1달러에 1유로가 조만간 현실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유럽 증시가 마감할 때까지 통화도 그렇지만 유럽 증시도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 없이 계속 쭉 빠졌어요. 그래서 장마감 때는 독일이 마이너스 3%대 하락도 하겠죠. 자, 이렇게 증시가 리스크 회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독일 국채만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는 그만큼 튀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세션 시작부터 마감까지 유럽 증시 약세, 유로화 약세, 상품 가격 약세 이렇게 진행됐는데 정작 미국 세션 들어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반등이 들어와서 시장을 위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베팅을 했던 짜투리 포지션들 완전히 스탑로스 치면서 원자재 밀리고 달러 강세 보였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유로존 내부의 균열이 너무 커서 이 파편화 리스크 이거 대책도 없는 거고 그러면 유로화는 결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논리가 지금 퍼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이미 갭다운이 1% 넘게 나온 상태에서 개장 후에 굴뚝주들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또 방산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 반등 시 매도의 정석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시장의 흐름이 투매가 아니었어요. 질서 있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미국도 의외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유럽 증시는 개장 전에 이미 3월에 전쟁 리스크가 피크를 치고 있었던 시점까지 내려와 있었죠. 그래서 유럽이 좀 반등을 해줘야 미국도 반등을 할 텐데 유럽이 반등 못하면 미국도 유럽 마감 후에는 굴뚝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와서 종가 저가 찍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스닥 중심으로 워낙 강한 숏 커버가 들어와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장 후 30분 동안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는 테슬라나 애플, 아마존 등이 빅테크 중심으로 커버링성 반등이 시작됐고요. 또 마이크론이나 AMD, 인텔 같은 반도체 주식은 개장 초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당겼어요. 시장에 대한 힌트도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 개장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지수가 밀리는데도 변동성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발 악재가 아니라 유럽발 악재로 시장이 눌린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럽 마감 후에는 미국 변동성이 터지면서 급락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반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변동성을 더 눌러놓거나 할 텐데 후자의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중심이 반등이 하루 종일 들어왔지만 시장은 세 가지 면에서 검증이 필요했어요. 우선 이 숏 커버링성 상승으로 종가 고가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에서 과연 이 시세를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또 유럽 세션이 시작되면 유럽 지수 선물은 현물 마감하고 나서도 지금 1% 넘는 반등을 마감했는데 유럽이 그러면 갭 상승으로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갭 상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버틸 것인지 마지막으로 시장의 관심이 지금 비달러 바스켓이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제는 유로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유로엔이 밀린다 그러면 증시는 한 번 더 레벨 다운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그동안에 엔화는 과도하게 눌려 있었죠. 그래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한풀 꺾였다면 엔화 매도에 대한 커버링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엔화 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요게 청산이 되면 일부라도 청산이 되면 니케이를 그동안 바쳤던 힘도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수의 반등 성격에 대해서 이 멤버십 소통 게시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관련 주식이나 ETF 매도가 나오면서 현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테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커버링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밀리게 되면 그만큼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압력이 줄어든다 해도 긴축 기조는 변함없죠. 어쨌든 하반기에는 일방적인 빅테크 공매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트레이딩이다. 이런 거를 확인시켜준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초반이 눌림만 이겨낸다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은 일본과 홍콩 시장인데
일본은 엔화 강세 여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락다운 이슈가 불거진과 동시에 기존 롱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겹쳐진 상황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이겨낼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별도의 매매 없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또 델타롱 꺾을 생각 없고, 또 줄이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뭔가 하게 되면 멤버십 게시판의 그 소통의장을 통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끌고 오던 기름 콜옵션 매도 100달러 깨면서 모두 청산했어요. 진짜 그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그 누구냐, 그 JP 모건의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한 블룸버그 그 조 캐롤 기자, 제가 그 양반에 대해서 이 블룸버그 바이오를 보면서 야, 이 양반 이거 이 업계의 나팔수다, 응? 기름 가격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기사를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그 기사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시티그룹에서 반대 의견을 냈죠. 그래서 뭐 기름값 60달러 다시 65달러 바라본다, 리세션일 경우. 근데 뭐 여하튼 간에 어쨌든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때 쓴 380달러는. 물론 이제 그 월스트 케이스가 그런데, 여하튼 저는 어제 기름 가격 그 100달러 깰 때 모두 다 청산했습니다. 이 콜매도 상당히 오랫동안 들고 뭐 쌓고 했는데, 물론 이제 콜옵션 매도고 또 이제 옵션 만기가 지금 기름이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뭉개도 돼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이 100달러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든 반발 매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 다 끄는 거고, 당분간은 기름 매매는 안 할 생각이에요. 이번 옵션 만기까지요. 그리고 유로화 매도도 절반 이익 실현했습니다. 저는 유로화의 다운사이드는 아직 더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유로 매도를 일부 청산한 것은 그 증거금을 만들어 갖고 이탈리아 국제 매도 포지션 더 늘리려고 그 이익 실현을 한 거예요. 자, 하반기 들어서 트레이딩 논지가 하나둘씩 잡혀간 상황이에요. 섣불리 방향성 키우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이 가격대에서는 롱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